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음 주에 독대 일정이 잡혔다. 거의 확정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독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독대를 앞두고도 비선이 있다 없다 이런 충돌이 있고 이제 서로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특히 이제 친윤 쪽에 불만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친윤의 어떤 빅스피커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친윤계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갖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조용히 했던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저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제 독대와 관련해서 미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얘기 할 거면 독대를 왜 하냐, 독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결단을 내려라 이런 취지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이 독대는 좀 무의미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결국 독대 자체가 어떤 문제, 특히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독대가 돼야 하는 것이지,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대를 해서 뭘 개선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지 이제 독대가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14일에도 계속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적주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의 어떤 라인이 공적주의 내에 이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침묵을 했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사적 라인, 간신 7인, 한남 라인, 7간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라인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적 업무 이외에 비선 운영하는 그런 조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로만 없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7명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경선 대통령 선거 때 코바나 그 이전부터 코바나 컨텐츠에 드나들고 김건희 여사하고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공적 라인에 꽂혀 있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비선인가 아닌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선과 관련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소문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박영선 전 의원이랄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총리 후보설 아니면 비서실장설이랄지 아니면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의 참모가 고위공직으로 가는 거랄지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 얘기가 나왔고 또 김대남의 또 녹취록에도 십상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또 비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비선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순실이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아까 이제 빅스피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다. 그건 성공 못한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어요. 그 참모들이랄지 한 대표가 하는 것이 과연 평론 정치나 하는 것이냐, 그 측근의 역할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도국 7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국 7이라는 말은 도곡동 7이라는 것은 한 대표가 도곡동 살고 있으니까 이제 7인이라는 의미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한남동 7인, 김건희 여사 7간신, 이런 얘기에 대응해서 도곡동 7인부터 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왜냐면 한남동 7인하고 도곡동 7인은 도곡동 7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인인 한 대표를 위해서 옆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 회의하고 의견을 모아가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남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잖아요. 당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사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의 라인이 공적 라인에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하고
단순히 당대표에서 보좌하는 7인용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곡 등 7이라는 용어를 써서 뭔가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마치 한동훈 대표랄지 측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민주당이 마치 맞장구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또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왜 탄핵 마케팅을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했고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가 왜 물밑에서 독대를 해야지 자꾸 왜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밑에 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독점을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다가 김대남이랄지 명태균이랄지 비선라인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때서 독대하자. 독대도 언제 하자 그래.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 그럼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워낙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게 강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워낙 국민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랄지 이제 강화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100% 이긴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뭐 금정구에서 진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한동훈 대표입니까? 윤 대통령 책임입니까? 김건희 여사 책임입니까? 아마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또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선거 결과에는 당대표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연 선거 결과가 달라졌느냐. 그것은 굉장히 자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달 내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뭐 명확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선거 결과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대가 지켜지는지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저희가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